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매년 148만 원을 고스란히 국가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수치가 아닙니다.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이 세 가지 계좌만 제대로 활용했다면 이미 돌려받을 수 있었던 실제 세금 환급금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ISA를 먼저 채워야 하는 진짜 이유,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한 연령별 최적 절세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올해도 148만 원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계좌들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잠깐 뒤에 나오는데 들으시면 아마 내가 그랬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절반쯤 오시면 세무사도 잘 안 알려주는 꿀팁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계산한 연령별 절세 시뮬레이션을 드릴 겁니다.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달 월급 받고 4대 보험에 소득세까지 빠져나가고 카드값이랑 생활비 쓰고 나면 통장에 뭐가 남나요? 그러면서 나는 왜 돈을 못 모을까 하는 그 답답함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월급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몰랐던 거였어요. 저 금융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눈높이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 절세 계좌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왜 이렇게 적나 싶어서 답답하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연봉 5천만 원. 같은 회사, 같은 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은 130만 원을 돌려받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20만 원을 뱉어냅니다. 왜일까요?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딱 하나, 계좌 구조가 달랐던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구조적으로 직장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원천징수 방식이거든요. 사업자처럼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금융소득처럼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냥 소득의 세율 곱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딱 하나 예외를 만들어놨어요.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금 깎아줄게. 그게 바로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식 투자 수익률 10% 올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시장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세금 10% 줄이는 건요? 계좌 하나 개설하면 바로 됩니다. 확실성이 다릅니다. 수익률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절세는 내가 100%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시작은 어디에 투자할까가 아니라 어떤 계좌에 담을까여야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계좌 넣는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를 틀리면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요.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본론 들어갑니다. ISA, 연금저축, IRP.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딱 세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ISA는요,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주는 계좌예요. 쉽게 말해서 이 계좌 안에서 주식이나 ETF로 돈을 벌어도 최대 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확 늘었어요. 연금저축은요, 지금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예요. 지금 당장 세금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이 계좌가 답입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넣으면 그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줍니다. IRP는요, 연금저축과 세트로 쓰는 계좌예요. 혼자서는 힘이 약해요. 근데 연금저축에 IRP를 더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00만 원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방어막 3중 구조라고 부릅니다. 1층 ISA, 투자 수익 세금 방어, 2층 연금저축, 소득세 방어, 3층 IRP, 소득세 방어 극대화. 중요한 건 이 순서대로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틀리면 3층짜리 방어막이 1층짜리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ISA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다음 섹션에서 나오는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ISA에 대해서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별로라던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200만 원 아끼려고 계좌 하나 더 관리해야 하나 싶었죠. 근데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올랐어요. 서민형,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거기다 연간
연간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김민수 씨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연봉 4,800만 원,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이분이 ISA 중개형 계좌에 매달 50만 원씩 ETF를 사모았어요. 3년 동안 총 1,800만 원을 넣었고 수익이 450만 원 났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였다면요. 450만 원에 15.4%, 그러니까 69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해요. 근데 ISA 중개형이니까요. 서민형 기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 0원입니다. 69만 원이 그냥 지갑에 남는 거예요. ISA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개형으로 만드세요. 은행에서 파는 일반형은 펀드만 담을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만드는 중개형은 주식, ETF, 리츠까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둘째, 의무 가입 기간 3년입니다. 중간에 빼면 세금 혜택이 사라져요. 그래서 ISA에 넣는 돈은 최소 3년은 안 쓸 돈이어야 합니다. 셋째, 2월 납입을 활용하세요. 올해 1,000만 원밖에 못 넣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한도가 2월 되거든요. 그런데 ISA에는 또 하나의 비밀 기능이 있어요. 만기가 됐을 때 그냥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이걸 모르면 세액공제 3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주에 나옵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ISA의 비밀 기능입니다. 3년 만기가 됐습니다. 계좌 해지해서 현금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만기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다 받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ISA 만기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 즉 IRP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300만 원 세액공제면 최대 49만 5천 원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SA에서 5천만 원이 됐어요. 이걸 만기 해지하고 IRP로 옮기면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인데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의 16.5%를 곱하면 49만 5천 원 환급. ISA 비과세 혜택에 환급금까지 이중으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초등학생한테도 이해시킬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ISA는 마치 비과세 창고 같아요. 이 창고에서 물건, 즉 수익을 꺼낼 때는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퇴직 준비 창고, 즉 IRP로 옮기면 국가가 잘했어, 칭찬해 하면서 돈을 더 돌려줘요. 2번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ISA 만기되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거나 다른 데 써버리는 경우요. 그러면 이 추가 세액공제 기회가 날아갑니다. 딱 기억하세요. ISA 만기 60일 이내 IRP 이전,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 이 루틴만 외워두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에서 연금저축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연금저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나올 차례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이제 연금저축 얘기해 볼게요. 연금저축, 이름만 들으면 노후준비용 계좌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세금을 돌려받는 도구로도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계좌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그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액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두 가지예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입니다. 600만 원 꽉 채웠을 때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받는 환급금은 99만 원. 이게 연금저축 단독 기준이에요. 이 박사 씨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연봉 4,500만 원, 올해 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딱 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나왔어요. 600만 원 곱하기 16.5%는 99만 원. 이분 올해 99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었더니 99만 원이 생겼어요. 수익률로 따지면요, 연 16.5%입니다. 어떤 주식이, 어떤 펀드가 확정 수익률 16.5%를 보장해 줍니까? 없어요. 근데 이건 국세청이 보장하는 16.5%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야지 연금저축 보험을 만들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죠?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보험과 증권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펀드. 둘 다 세액공제는 똑같이 됩니다. 근데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요. 연금저축 보험은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낮아요. 1, 2% 수준입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ETF에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률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연금저축 펀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증권사 앱 열고 연금저축 펀드 개설하세요. 여기에 매달 일정 금액 자동이체 걸어두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하나 사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 계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예고했던 가장 큰 실수가 이게 바로 그겁니다. 다음 섹션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말했죠. 대부분이 하는 실수 하나가 있다고. 들으시면 아, 내가 그랬구나 하실 거라고. 이겁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걸 합니다. 결혼자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연금저축을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토해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운용수익에 대해서까지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실태로 계산해 볼게요. 5년 동안 연금저축에 총 3천만 원을 납입했고 매년 16.5%씩 세액공제를 받아서 총 49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수익도 300만 원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요. 환급받았던 495만 원 플러스 수익 300만 원, 795만 원. 여기에 기타소득세 16.5%가 나가요. 131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5년 동안 정성껏 쌓은 수익과 절세 효과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이 저금통에 돈 넣으면 용돈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저금통 깨면요. 받았던 용돈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까지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절대로 중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금저축에는 나중에 쓸 돈이 아니라 절대 안 쓸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ISA가 먼저인 이유예요. ISA는 3년 지나면 출금 가능하거든요. 자금 유동성은 ISA가 담당하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IRP 차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이랑 세트인데 혼자 쓰면 약하고 같이 쓰면 강해지는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음 섹션입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퇴직하고 나서 쓰는 계좌 같죠?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그대로 다니면서 내가 직접 개설하고 직접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계좌예요. IRP 단독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근데 연금저축이랑 같이 쓸 때 전략이 생겨요. 어떻게 채우는 게 최선이냐면요.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남은 한도 300만 원을 IRP에 채우세요. 그러면 합산 900만 원이 되면서 세액공제가 최대가 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계산하면 900만 원 곱하기 16.5%는 148만 5천 원. 이게 아까 제목에서 말한 148만 원입니다. 왜 IRP부터 채우면 안 되냐고요? IRP는 연금저축보다 규제가 더 강해요. 연금저축은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예외가 있지만 IRP는 아예 못 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접근하기 어려운 IRP는 나중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전략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IRP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은행에서 IRP 개설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은행 IRP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증권사 IRP, 특히 토스증권이나 삼성증권, 미래에셋 같은 곳에서 개설하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운용 방법도 중요해요. IRP에 돈을 넣고 예금으로만 묵혀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세만 하고 수익은 포기하는 겁니다. IRP 안에서도 ETF를 살 수 있어요. S&P 500, 나스닥, 국내 배당 ETF 등을 담으면 세금도 아끼고 수익도 챙기는 이중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IRP는 위험자산 비중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이어야 해요. 그래서 ETF 100% 담는 건 안 되고 70%는 주식형 ETF, 30%는 채권형 ETF나 예금으로 나눠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중반에 나온다고 했던 세무사도 잘 안 알려주는 꿀팁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말했죠? 오늘 영상 절반쯤 오시면 세무사도 잘 알려주는 꿀팁이 나온다고. 이겁니다. ISA 풍차 돌리기 전략. 이름은 거창한데 원리는 단순해요. ISA 3년 만기 IRP로 이전, 세액공제 300만 원 추가, 새 ISA 바로 개설, 다시 3년 반복. 이게 왜 꿀팁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ISA 만기금을 IRP로 이전하는 해에는요, 이 한도가 9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ISA 전환 추가 300만 원 플러스 연금저축 6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 이퀄 1200만 원. 1200만 원 곱하기 16.5%는 198만 원이에요. 한 해에 198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보통 해보다 49만 5천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3년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ISA를 3년 주기로 개설하고 만기 IRP 이전하고 또 새 ISA 개설하고 이게 풍차처럼 계속 돌아간다 해서 풍차 돌리기라고 불러요. 30년을 이 구조로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ISA 만기 10번 돌리면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10번 받아요. 총 3천만 원 세액공제, 16.5% 환급이면 495만 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세금 아낀 돈을 다시 투자한다는 거예요. 매년 아낀 세금을 그냥 쓰지 말고 다시 ISA나 연금저축에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붙어요. 이게 부자들이 세금 적게 내는 방식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수익을 먼저 내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수익은 그 안에서 쌓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면요. 학교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면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어요. 3년 지나면 카드 갱신하면서 선물도 줘요. 근데 카드 갱신하고 바로 또 새 카드 만들면 선물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ISA에서 IRP로 이전할 게 반드시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60일 넘기면 추가 세액공제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요. 달력에 만기일 적어두고 60일 카운트다운 걸어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이 남았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마지막에 연령별 최적 절세 시뮬레이션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내 나이, 내 연봉에 맞게 이 계좌들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이게 다음 섹션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도입부에서 약속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제가 직접 개선한 연령별 절세 시뮬레이션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옵니다. 20대, 30대, 40대 세 케이스입니다. 본인 나이에 맞는 구간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지은 씨, 27세, 연봉 3,200만 원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목돈이 없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노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분한테 연금저축 900만 원 다 채우라고 하면 무리입니다. 20대 전략은 이렇습니다. 1순위 ISA 중개형 개설, 월 20만 원 자동이체, 1년 240만 원 납입. 2순위 연금저축 펀드 개설, 월 25만 원 납입, 1년 300만 원 납입. IRP는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여유 생기면 그때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 더하기 세액공제율 16.5% 더하기 환급금 49만 5천 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ISA로 유동성 확보하면서 연금저축으로 세금 조금씩 돌려받는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게 20대 목표예요. 박준혁 씨, 34세,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월급도 어느 정도 올랐고 결혼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을 쌓아야 하는 시기예요. 30대 전략은 이렇습니다. 1순위 ISA 중개형, 월 30만 원 납입, 1년 360만 원. 2순위 연금저축펀드, 월 50만 원 납입, 1년 600만 원. 한도 풀 채우기. 3순위 IRP, 월 25만 원 납입, 1년 300만 원. 합산 세액공제는 900만 원 곱하기 16.5% 등 148만 5천 원 환급. 여기서 3년 뒤 ISA 만기 IRP 이전까지 하면요. 그 해에는 추가 300만 원 세액공제가 붙어서 총 1,200만 원 곱하기 16.5% 등 198만 원 환급. 30대는 ISA 플러스 연금저축 플러스 IRP 3관왕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월 105만 원이면 됩니다. 최민서 씨, 42세, 연봉 7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오르면서 세율 구간도 올라갔어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절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40대 전략은 이렇습니다. 1순위 ISA 중개형, 월 50만 원 납입, 1년 600만 원. 2순위 연금저축펀드, 월 50만 원 납입, 1년 600만 원. 3순위 IRP, 월 25만 원 납입, 1년 300만 원. 세액공제율은 연봉 5,500만 원 초과라서 13.2%, 900만 원 곱하기 13.2% 등 11만 8,800원 환급. 30대보다 환급금이 적어 보이죠. 하지만 40대는 환급금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4%포인트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 상승을 의미해요.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 세후 노후 소득을 최대화하는 게 40대의 핵심 미션입니다. 세 케이스 한 줄 요약입니다. 20대 ISA 플러스 연금저축 절반만 채우기 환급 49만 원. 30대 ISA 플러스 연금저축 플러스 IRP 풀세트 환급 148만 원. 40대 풀세트 플러스 국민연금 연계 설계 환급 118만 원. 나이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게 1년 후 시작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드냐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ISA 중개형. 은행에서 만들면 안 됩니다. 꼭 증권사에서 만드세요. 은행 ISA는 펀드만 담을 수 있어요. 증권사 ISA는 개별 주식, ETF, 리츠까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앱 열고 중개형 ISA 검색하시면 바로 개설됩니다. 10분이면 끝나요. 다음으로 연금저축 펀드.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만드세요. 연금저축보험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험사 아니고 증권사입니다.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하고 S&P 500 추종 ETF 하나 매수 예약 걸어두면 됩니다. 그 다음 IRP.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은행 IRP는 연 0.4에서 0.5% 수수료를 뗍니다. 증권사 IRP는 수수료가 대부분 없거나 0.1에서 0.2% 수준입니다. 30년 운용한다고 가정할 때 수수료 0.3%포인트 차이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1억을 30년 운용하면 0.3%포인트 차이가 약 1,300만 원 차이로 불어납니다. 어떤 계절을 선택하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증권사에서 만드느냐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ISA, 연금저축, IRP 전부 증권사에서 만드세요. 수수료 없는 것으로 고르세요. 자, 이제 실행 타이밍입니다. 재테크에서 타이밍이라고 하면 보통 주식 매수 타이밍 같은 거 생각하시죠? 근데 절세 타이밍은 달라요. 주식 타이밍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절세 타이밍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연간 캘린더로 정리해 드릴게요. 1월에서 2월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확인. 환급금이 적으면 올해 납입 계획 조정. ISA 납입 잔여 한도 확인. 3월에서 11월 자동이체 유지. 연금저축 월 50만 원, IRP 월 25만 원. ISA 월 납입액 설정 유지. 중간에 해지 충동 주의, 손실의 함정. 11월 납입 한도 최종 점검.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채웠는지 확인. 부족하면 11일 12월 추가 납입으로 채우기. ISA 연간 한도 잔여액 확인. 12월 세액공제 마감.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그해 세액공제 적용. 마지막 달에 몰아서 넣어도 인정됩니다. ISA 만기 해당 연도면 IRP 이전 60일 카운트 시작. 이 캘린더 하나만 따라가도 해마다 100만 원 이상 절세가 자동으로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 번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매일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설정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영상 보고 나서 좋은 정보 얻었다 하고 끄는 분들 솔직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오늘 안에 중개형 ISA 개설. 증권사 앱 들어가서 ISA 검색하고 중개형 선택 개설 완료. 10분이면 됩니다. 돈 안 넣어도 됩니다. 일단 계좌만 만들어 두세요. 왜냐면 ISA는 가입일로부터 의무 가입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만들어야 3년이 오늘부터 카운트됩니다. 2단계, 이번 주 안에 연금저축 펀드 개설 및 자동이체. 증권사 앱 들어가서 연금저축 펀드 개설 및 자동이체. 월 최소 10만 원이라도 시작하세요. 나중에 올려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시작이 중요해요. 3단계, 이번 달 안에 IRP 개설. 수수료 없는 증권사 IRP 개설. 연금저축 납입이 안정화되면 IRP에 월 25만 원 추가하는 구조 완성. 이 3단계만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매년 최소 49만 원에서 최대 198만 원까지 세금을 덜 냅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주식을 잘 고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을 담는 그릇을 바꾼 겁니다. 재테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버는 돈에서 덜 빼앗기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드렸는데요.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순서가 있습니다. ISA 먼저, 연금저축 다음, IRP 마지막. 그리고 ISA 만기엔 IRP로 이전해서 추가 세액공제까지 챙기세요.
둘째,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쓸 돈은 ISA에, 절대 안 쓸 돈은 연금저축과 IRP에,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셋째, 오늘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이 구조를 30년 유지하면 세금만으로 아끼는 돈이 4,500만 원이 넘습니다. 복리 재투자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 안에는 알았다면 지킬 수 있었던 돈들이 섞여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돈을 구조를 알고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